네, 택시기사 실종, 살해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 연쇄살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 모습을 드러낸 이모 씨의 엽기적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공통점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썼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안동준 기자와 사실은 이 문제를 전문가와도 어제 짚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추가 속보를 현장 얘기를 위주로 좀 안동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장 발부되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자 이모 씨 구속자 피의자 신문 나오는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32살 남성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이 씨는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네, 경찰은 그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씨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인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도 있어 경찰은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까지 드러난 건데 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어떤 범행 동기에 대한 추정할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범행 동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범행과 이후 행적을 통해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이 씨가 범행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금액을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씨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사는데 선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행동이 지금 보면 택시기사 살해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대출했다는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그 여자친구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직접 등기부 등본까지 뗐다고요? 네, 이 씨가 살고 있던 경기 파주시에 있는 아파트는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A 씨의 소유인데요.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A 씨 아파트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카드회사 3곳으로부터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 씨는 전 여자친구를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진술대로라면 이미 A 씨를 살해하고 난 이후입니다. 가압류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 씨는 이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만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두 사건 모두 살인 이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이 어떤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이 씨는 두 살인 사건으로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받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와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 발각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썼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 씨는 이모 씨는 택시기사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이들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초 이 씨가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도 네. 경찰이 이 씨 차량에서 A 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발견해 추궁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실종 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 씨가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족들의 연락에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기사 행세를 한 겁니다. 이 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도 계획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혹은 계획적이었는지에 따라 이 씨가 받을 형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씨가 살해한 전 여자친구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안동준 기자 어제 현장에도 직접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이 씨가 지목한 장소인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공릉천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차량용 루프백, 그러니까 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씨가 직접 현장에 동행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지만 시체를 유기한 시점이 이미 넉 달 가까이 지났고 추운 날씨로 하천이 얼면서 수색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이 이미 하천을 타고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 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7km 떨어진 교하댐에도 잠수부를 보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색 환경이 쉽지는 않다. 혹시라도 시신 수색과 관련해 속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가요? 네, 이 씨는 자신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네. 이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지난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범행은 A 씨 집에서 시신도 집에서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범행이 지난 8월 벌어진 탓에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 관련 CCTV를 확보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이 씨 차량에서 A 씨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확보했고요.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혈흔도 발견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물론 직접 증거인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 수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에 대한 전모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씨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혹은 우발적이었는지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면서 전 여자친구처럼 알려지지 않은 범행이 또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중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범인은 어디까지로 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 얘기를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글서글하고 쾌활해서 살인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그 주민들 말도 있고 또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속보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부 안동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